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 정권별로 부동산 시장을 비교해서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별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은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임 대통령들 재임 기간 동안의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IMF 98년 1월 기점으로 김대중 정부 때를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IMF 때 떨어졌다가 만만하게 IMF를 극복하면서 우상향하고 있었죠. 자,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 잠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다가 완만하게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뒤를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래프는 여기 보여주지 않지만 도표로 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집값 변동률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재임을 하셨는데, 이때 주요 정책은 양도세 감면, 전매 제한 폐지, LTV 80%, 이때는 DTI나 DSR 이런 것도 없었어요. 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 안정을 꾀했는데, 당시 집값 변동률을 보면은 전국은 19.2%, 서울은 33.2%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주택 공급은 47만 호 정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재임 동안에 종부세라든가 재건축 부담금이라든가 DTI라든가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시장에 나왔었죠. 그러자 시장은 24.1%, 40.9% 이렇게 이제 서울 전국 집값이 우상향을 하게 됐죠. 주택 공급량은 36만 호 정도.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시행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인데 이때는 부동산이나 세금 관련 완화 정책을 썼었죠. 그래서 전국은 부동산 집값이 13%. 왜 완화 정책을 썼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1.9%,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택 공급량도 35만 호 정도가 됐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였습니다. 공급정책 유지에 정책을 썼는데,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8.6%, 또 서울은 7.5%. 과거 정부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상태. 주택 공급은 45만 호 정도. 그래서 규제 완화를 했던 정부입니다. 자, 뒤를 이어서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때인데, 공급 억제, 각종 규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9.2%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2%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주택 공급도 54만여 가구. 그래서 규제 일변도였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는데, 아직 전국 서울 주택 공급량은 집계가 되지 않아서 도표로 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완화했을 때는 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규제했을 때는 왜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랐나? 자, 이거를 보면은 이게 정책에 의해서 공급 위주의 정책이 시장 안정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세금이나 공급 정책을 완화하면은 신규 주택 물량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옴으로써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금리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 금리를 보면은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김대중 정부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에서 4.25%. 우리가 기준 금리를 생각하면은 완화 정책
정책을 시행을 해서 기준금리가 5%, 4%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기준금리가 5%에서 3.25%까지 요 사이였는데 이때는 규제 일변도 공급보다는 규제에 방점을 찍어서 시장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집값이 우상향을 했다. 또 최저금리도 1%포인트 정도 전 정부보다 조금 낮았다. 그래서 후반기에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요인, 이런 걸 보면은 기준금리가 중금리라 하더라도 공급이 부족했던 시장, 반면에 기준금리가 전보다 매우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최저금리 자체가 1%포인트 정도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지, 이런 실수요자들이 늘어난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명박 정부 때는 최고 5%, 2%까지 금리가 떨어졌는데 이때는 또 금리가 3.25%로 올라가는 이런 시기를 경험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냐,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금리가 이제는 점차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에서 1.25 사이에서 이제 시행이 됐는데, 자, 공급 정책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을 했고, 금리까지도 최저금리로 이렇게 기준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고가 1.75, 최저가 0.5%였습니다. 물론 당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사용했지만 금리가 최저금리 상황에서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시장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던 시기였다. 그래서 2022년 12월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소 이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떨어지다가 12월 기준으로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만하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최고 3.5%, 최저 1.7%, 초기에는 1.7%여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던 그런 끝물이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최근에 들어서 올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까지 3%에서 0.25% 또 인하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22년 12월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금리 움직임, 금리가 2% 미만에 들어서면은 분명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민주당 어느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든 부동산 시장의 향배는 공급과 금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